신문 그거 네. 고소한 게 경찰에서 불송치한 거를 검찰이 지금 다시 재수사하고 있죠. 아. 네. 이거 지금 뭐 이 장시호 사건하고 이거 하고 오늘 벌어진 일만 해도 이게 도대체 내가 기가 막히는 일이 계속 터집니다. 더더더님이 김정대 의원님 아침 드라마 없어졌어요. 아 그래? 하도 이게 현실이 더 드라마틱하니까. 그리고 그 불륜에 대해서 뉴탐사 말고 KPI라는 뉴스, 거기도 녹취록을 작년에 입수했던 곳인데 작년 기사 거기는 있네. 카톡까지도 다 입수해가지고 장시호와 김영철 검사가 카톡으로 주고받으면서 가만히 있어 내가 세수 뭐 맞추고 올게. 그러니까 무슨 공적 대화가 아니라 그런 사적 얘기까지 대화하는 거고. 그 강남에 있는 이른바 공유 숙박시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남에 이제 주로 젊은 애들이나 불륜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기서 만나는 그 내용도 다 돼 있고 심지어 그쪽에 카톡에 그래서 그걸 직접 가가지고 그 숙박시설도 확인도 했고 그쪽 매체에서는 그러니까 그냥 추론으로 막 질러댄 거 아닙니다. 그 불륜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럼 오히려 그러면은 오창익 국장님 오히려 만약에 김영철 부장이 이거 진실 밝히겠다고 명예훼손으로 만약에 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하고 형사고소도 하고 그러면 진실을 밝혀야 되잖아요. 명예훼손은 특히 허위 사실이냐 진짜 사실이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밝히는 과정에서 지금 변희재 대표나 이런 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녹취록의 내용이나 뭐 카톡 같은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 정말로 뭐가 진실인지가 드러나게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 김 검사가 그렇게 대응할지 그렇죠. 대응하겠다고 지금 뻥을 치는 건지는 가려봐야 될 것 같고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검사들의 일반적인 태도인데 도대체 누가 나를 건드려라는 건방이 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통했고 네. 그 통한 게 윤석열 검사의 경우에 대통령까지 갔고 한동훈 검사의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 거쳐서 여당 대표까지 갔고 한 성공 사례들이 이 사람들을 겁없는 존재로 만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공무원에 불과한 사람들이 좀 못하는 짓이 없고 못하는 말이 없어요. 대통령이 말로만이라도 자유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언급하는데 기성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감행하고 한겨레만 해도 5명이 수사 대상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겁이 없는 존재들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겁이 없고 시간방 떠는 게 5, 60년대는 정치 깡패가 그랬고 네. 7, 80년 뭐 동대문파 이런 애들. 네네. 7, 80년대에는 군인들. 고문 기술자들 경찰이 그랬고 현대 와선 검찰이 그럽니다. 네. 저는 이 계보가 사건에 있었습니다. 대해서는요. 일단은 불륜 문제는 제껴도 된다. 근데 위증교사 시킨 문제가 제일 핵심인데 네. 이재용하고 박근혜 관련된 게 제일 큰 문제인데 그 당시 재판할 때도 특히 삼성 이재용 쪽에서 장시호 진술을 믿을 수 없다. 저거는 특검이 그냥 써준 대로 읽고 있다고 굉장히 항의하는 대목이 많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삼성 쪽에서는 저거 그냥 특검이 진짜 위증교사 했다고 뭐 거의 그 수준에 지는 게 많기 때문에 그걸 사실 좀 따져볼 필요도 있는데 지금 이재용 회장은 윤석열 정권에 겁을 먹어가지고 지금 도망다니는 수준 아닙니까? 네. 그 박근혜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윤석열하고 완전 야합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명이 나서서 할 가능성 없는 상태니까 지금 위증교사 시키고 제일 빠르게 입증할 수 있는 거는 제2태블릿 PC 조작이에요. 장시호에게 그 조작을 시키고 장시호에게 이른바 네. 거짓말을 시킨 부분들은 반환 소송에서 장시호 거짓말이 다 입증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민주당이 국회에서 검증을 하든 그걸 가지고 뭐 특검을 하든 지금 공수처에 고발 다 돼 있거든요. 그거를 네네네. 공수처 수사를 하든 그거 깔끔하게 가려줄 수 있습니다. 그 문제. 저는 사실은 이게 지금 중요한 핵심은 모해 위증 교사. 아까 검찰이 이제 이 말은 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검찰이 어떠한 그 결과를 정해놓고 그 결과에 맞는 증거가 안 나오면 그 증거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자기네들 나름대로 기술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모해 위증 교사가 이제 가장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지금 문제가 됐다고 했던 건 중에 우리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게 한명숙 그 전 총리 관련된 건들이 사실 뭐 죄수 불러다가 뭐 증언시키고 연습시켜서 이런 그랬었죠. 얘기 나갔었고요. 사실 그 전에 박연차 노무현 대통령 때도 사실 그런 얘기 살짝 나왔었고요. 이번에 이화영 평화부지사 때도 연어와 술잔치 벌이면서 김성태하고 말 맞추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이번에 장시호 씨 관련해가지고 또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벌써 몇 년 사이에 이 건들만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게다가 얼마 전에 그 엄청나게 이제 그 사기죄로 문제가 됐던 투기 자본과 관련해서 문제가 됐던 사람들도 피해자들이 중앙지검에서 그게 이제 이화영 부지사 수원지검에서 2차장으로 있었던 사람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그 사람 피의자 불러놓고는
술 먹이고 뭐 먹이고 해가지고 그때 뭐 이렇게 해줬다 뭐 이런 얘기 향을 베풀면서 뭔가 해줬다 이런 얘기도 그때 나왔었거든요. 이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다 일관적이고 패턴이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이하영지 사건하고는 지금 어떻게 맞물려가지고 와. 지금 사실은 굉장히 이제 좀 이하영 지사 쪽에서 이걸 문제를 삼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됐는데 그렇죠. 제가 일단 이 위증교사에서 제가 기억나는 거 사례를 이거 장시호가 떠든 것 중에서 삼성 측이 반발한 내용인데 동계 영재센터를 장시호가 만듭니다. 네. 그래서 장시호의 그 당시 장시호가 워낙 애인이 많아서 그런데 그 당시 애인이 김동성이라고 그 빙상계 스타일 쇼트랙의 금메달리스트. 스케이트 했던. 근데 또 장시호는 또 저기 이재용 회장하고도 친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재용 회장하고 자기 말대로 이재용 회장하고 친하고 김동성급이 하면은 삼성에서 한 16원 정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지원을 받은 거를 장시호는 처음에는 윗선에다가 보고한다는 내용을 이건 이재용 회장에게 보고하는 거다. 이재용이 돈 받았으니까 이렇게 진술하고 있었는데 이러면 불법이 아니잖아요. 이게 중간에 장시호가 말을 바꿉니다. 윗선은 이재용이 아니라 박근혜였다로 말을 바꿔요. 그러면 동계 역사에서 16억 들어온 게 박근혜한 뇌물이 돼가지고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걸 진술할 때 삼성이 엄청나게 반발했어요. 지금까지 이재용이라고 그러다가 갑자기 그냥 나오더니 다시 말할게요. 저거 박근혜한테 한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그래서 그 동경제센터에 들어갔던 16억 원이 박근혜 최순실의 공동 뇌물로 인정이 됐고 이재용 다 처벌받은 겁니다. 이게 이런 사례들이 쭉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삼성도 당하는군요. 당하면 사실은 지금 오늘 가장 세게 나와야 돼서 이재용 회장이거든요. 네. 내가 이렇게 당했다고 해놔야 되는데 지금 삼성 안 나오잖아요. 아니 자, 아까 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말씀하셨어요. 2010년 건데 그때 한만호 씨하고 한 거잖아요. 네네네 한만호. 한신공영. 제가 자료를 지금 찾아보니까 한신공영 대표인데 검찰에서 소환한 게 73번이에요. 그럼 소환은 조서를 쓰기 위해서잖아요. 이 중에 조서 작성이 5번이에요. 68번이 펴요. 그 68번을 왜 불렀냐는 거예요. 작업을 위해서 부른 거잖아요. 저도 똑같이 제가 변호할 때 152번을 불러요. 다른 사람을 증인을 우리 사건의 증인이 152번. 우리 사건의 증인인데 자기 사건에서는 피고인이지. 그 사람은 우리 사건과 관련해서 물어보려고 150번을 불러요. 그런데 진짜로 조서 작성된 거는 3번인가밖에 없고요. 마지막에 조서 이렇게 진술서가 작성이 되거든요. 그 진술서 작성되는 날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이제 뭐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전에 152번 그냥 부른 게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아침 10시나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 불러갖고 하루 종일 앉혀놔요. 구속 피의자입니까? 네, 구속 피의자를. 그래서 우리가 재판할 때 제가 판사님한테 1심 때 제가 막 너무 열심히 열받아서 얘기를 했어요. 아니 도대체가 사람을 14시간 동안 붙잡아 놓고 뭘 하냐. 그러면 조서를 작성해야 될 거 아니냐. 그때도 똑같이 뭐라고 했냐면 뭐 우리는 같이 얘기했고 우리는 그 기밀에 말할 수 없고 어쨌든 우리는 출정 기록 다 정확히 있고 그거대로 했다. 이렇게밖에 얘기를 안 했었어요. 근데 결국 그 우리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우리가 무죄가 났다니까. 근데 그거 사실 앉혀놓고 검사실 밖에 복도에 앉혀놓고 그런 거 자체가 고문이에요. 그렇게 한대요. 가혹행위죠. 네, 그렇게 해요 일상적으로. 그러면 진술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하루 통하고 이틀 통하고 1년 통하고 2년 통하니까 지금 말씀드린 한명숙 전 총리 사건 2010년 사건이잖아요. 네. 그 사건도 뭐 그 어간에 사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 타임에 비슷한 지금도 타임이었어요. 그러고 예를 들어서 뭐 장시호 때도 그러고 뭐 이화영 때도 그러고 얼마든지 그런 거죠. 이게 일종의 기법이 돼 버렸는데 이게 나랍니까? 그게 엠파이어라고는 드라마에 나온다니까요. JTBC에 엠파이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세요. 거기는 온갖 법과 관련된 기술이 다 나와요. 검사들, 로펌, 교수, 대학 교수, 판사 이 라인들이 다 연결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가 다 나와요. 모든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괴롭히는 것도 있고요. 불러서 편의를 봐주는 경우가 그렇죠. 연호해야 두 가지를 되는 같이 거죠. 쓰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번 장시호도 이 1심에서 원래는 이 허위 진술을 해줘가지고 그 대가로 검찰에서 1년 6개월이라는 정말 가벼운 형량을 냈는데 그러면 이제 당연히 집행유예가 나올 줄 알았죠. 근데 법원에서 그냥 2년 6개월 법정 구속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장시호가 울면서 들어갔는데 그날 바로 김영철 검사가 또 불렀대요. 검사를 불러서 거기서 먹을 거 주고 약 주고 장시호에게 달래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하면 됩니까? 검사가 피고인을 불러서 위로해주고 달래주고. 자, 여러분 어쨌든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은 다 장시호의 녹취록이 사실이고 지금 뉴탐사와 이제 어제 얘기됐던 그 지금 뉴탐사가 그 출정 기록을 분석해 보니까 지금 다 맞아 들어가요. 장시호 녹취에 나온 그러니까 이 불렀을 때 그 날짜가 추정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보도들이 전부 다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우리들이 이제 얘기를 이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이걸 사실입니다 이렇게 막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의심스러운 정황을 다 종합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